이란 해군은 사라졌습니다. 20척이 넘는 선박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아라비아만, 호르무즈 해협, 오만만에는 이란 선박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항공모함은요, 사실 그것도 바다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더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미 해군 잠수함이 어뢰를 사용해 적의 군함을 격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오늘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란의 가장 첨단 구축함 중 하나인 솔레이만이라는 이름의 이란 군함이 중동 근처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군함은 스리랑카 남부 해안 근처의 인도양에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 군함은 국제 해군 훈련에 참가했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본 후 이 군함은 이란 항구로 돌아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군함은 모든 전투에서 멀리 떨어진 인도양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미군 잠수함이 그 군함을 추적해내어 공격했습니다. 이제 그 배는 인도양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 해군이 실제로 그 공격 장면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리는 마크 48 어뢰와 650파운드 탄두가 이란 호위암 아래에서 폭발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것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의 어뢰 격침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란에 닥친 유일한 나쁜 소식이 아니며 지금까지 중 가장 나쁜 소식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들어가기 전에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비용은 들지 않지만 알고리즘상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유튜브는 전쟁 주제를 선호하지 않고 특히 잠수함이 군함을 격침시키는 등 폭력적 이야기엔 더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계속해서 이런 소식을 전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뉴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브래드 쿠퍼 제독, 즉 미 중부 사령부 사령관이 이란 해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란 해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브래드 쿠퍼 제독이 직접 전하는 긴 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란 해군, 즉 전체 해군을 침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란의 가장 작전 능력이 뛰어난 잠수함을 포함해 이란 함정 17척을 격침시켰으며 그 잠수함은 옆구리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란 정권은 국제 선박을 괴롭혀 왔습니다. 오늘날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 오만만에는 항해 중인 이란 선박이 단 한 척도 없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동적 표적화 작전을 수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란의 마지막 남은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추적하여 제가 표현하자면 그들의 남아있는 발사 능력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들 선박 대부분은 이스라엘이 하메네이를 암살한 직후 에픽 퓨리 작전이 시작된 첫 몇 시간 안에 파괴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우선시된 것 중 하나는 이란의 해군 능력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센트콤은 실제로 이 해군을 상대로 발사된 토마호크 미사일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나온 영상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는 중동의 한 상선이 이란을 향해 머리 위로 날아가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촬영한 장면입니다. 정말 믿기 힘든 장면이니 한번 보시죠. 리카르도 이 길이 맞아. 나 탔어! 드론. 저는 이런 일반 사람들이 군사 영상을 찍는 걸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그런 영상을 찾아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런 영상이 좋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앞으로도 영상에 이런 내용이 계속 들어갈 겁니다. 이제 위성 사진을 보죠. 일부 배는 항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여기 이리스 마크롱이 보입니다. 이 배는 이란에서 가장 큰 해군 함정으로 원래는 유조선이었지만 이란이 이를 부유기지로 개조한 것입니다. 위성 사진에서 군항에 정박한 이 배가 불타는 모습이 보입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다른 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전이 시작된 지 몇 시간 만에 이 항구에 있던 이란의 거의 모든 배가 불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굴욕을 감추기 위해 이란은 늘 하던 대로 행동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죠. 그들은 자신들이 미 항공모함
바로 에이브러햄 링컨함을 공격해서 침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4발의 탄도미사일로 이 항공모함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 거짓말을 누가 밝혀냈을까요? 바로 미 중부사령부입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이란 정권의 허위 선전 기계는 계속해서 미 항공모함을 침몰시켰다고 거짓 주장하고 있습니다. 타격을 받은 유일한 항공모함은 사이드 바가리로 미군이 에픽 퓨리 작전을 개시한 지 몇 시간 만에 공격한 이란의 드론 항공모함입니다. 맞아요. 이란은 항공모함이 하나뿐이고 그게 바로 드론 항공모함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란은 그걸 제대로 쓸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격침되기 전에 선전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들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즐기세요. 이란인들이 이 배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입니다. 현재 사히드 바가리 드론 항공모함에 있습니다. 이것들은 자심 드론입니다. 이것들은 자심 드론입니다. 자심 드론은 정말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세요. 네, 이건 우리가 직접 만든 거예요. 우리만의 디자인이에요. 카하이르 전투기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비행 작전용 소형 샘플이에요. 여기 가까이에서 본 드론이에요. 이건 M6 드론 또는 모아자르 6이에요. 모아자르 6. 이제 보시면 활주로의 길이가 185m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드론이 이렇게 이륙해요. 이게 브레이크예요. 착륙할 때 드론을 멈추게 해줘요. 이게 엘리베이터예요. 우리 국내 엘리트들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우리는 드론 기술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도 짐작하셨겠지만 미국은 작전이 시작되자마자 이 항공모함을 격침시켰고 지금은 페르시아만에서 천천히 잠수함처럼 가라앉고 있습니다. 확실히 엄청난 손실이죠. 특히 드론 항공모함이 하나뿐인 나라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국방장관 피트 헥세스와 합참의장된 케인 장군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작전이 시작된 이후 2번째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그들은 보통 작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브리핑에서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란 공군과 이란 해군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란의 고위 지도자들이 사망했습니다. 후계자를 선출할 수도 있었던 이른바 통치위원회도 사망했거나 실종되었거나 혹은 너무 두려워서 같은 방에 머무르지도 못하고 벙커에 숨어 있습니다. 고위 장성, 중간 장교, 사병 모두 대화나 소통이 불가능하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공격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사기에 좋지 않죠. 이란 공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996년에 만들어져서 2026년에 파괴됐죠. 이란 해군은 페르시아만 바닥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전투 불능, 괴멸, 파괴, 패배. 원하는 형용사를 골라보세요. 사실 어젯밤 우리는 그들의 자랑인 솔레이마니 함을 격침시켰습니다. 대통령이 그를 2번이나 잡은 것 같군요. 그들의 해군은 이제 더 이상 변수가 아닙니다. 원하는 형용사를 골라보세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나서 케인 장군이 작전 상황을 업데이트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책임을 분담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도를 제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서부, 정부 기관 건물, 경찰 본부, 정보시설, IRGC 기지 등 만약 또다시 시위가 일어난다면 중요한 목표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란 남부에 집중하여 드론 기지, 군사 인프라, 해군 시설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케인 장군 분석을 확인해 보세요. 초기 며칠 동안 미 합동군은 남부 축을 따라 탄도미사일 능력과 통합 방공 능력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약화시켰습니다. 북부 축에서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공군이 주로 북쪽 측면의 통합 방공 목표와 중거리 탄도미사일 능력을 타격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해상에서는 USS 포드가 이곳에서 전투력을 계속 투사하고 있으며 이 브리핑 초반에 언급했던 폭격기 출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부 측에서는 USS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이 해안 남동쪽에서 계속해서 해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협을 따라 아라비아만까지 해군 전력을 계속 약화시키고 있으며 필요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규모와 범위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쿠퍼 제독이 어젯밤 영상에서 말했듯이 2,000개가 넘는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우리는 해당 지역 밖의 호위함뿐만 아니라 잠수함 한 척을 포함해 20척이 넘는 이란 해군 함정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이란의 주요 해군 전력을 사실상 무력화시켰습니다. 현장에 있는 그 전력 말입니다. 장관이 영상을 보여주셨듯이 1945년 이후 처음으로 미 해군의 고속 공격 잠수함이 단 한 발의 마크 48 어로에로 적 전투함을 격침시켜 즉각적인 효과를 거두었고 그 전함을 받아 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전 세계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시연임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미국만이 이런 규모로 외부 지역에 배치된 적을 추적하고 찾아내어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에서 알게 된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최근 며칠 동안 이란의 미사일 공격과 드론 공격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일매일 이란이 전날보다 드론을 20-30% 덜 발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복리 효과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아는 분들이라면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곧 이란의 보복은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케인 장군이 자세한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아침 기준으로 미 중부사령부는 꾸준히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란의 정후 탄도미사일 발사는 전투 첫날에 비해 86% 감소했으며 지난 24시간 동안만 해도 23%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방향 공격 드론 발사도 초반에 비해 73%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진전 덕분에 미 중부사령부 센컴은 이란 해안 남쪽 측면 전역에서 국지적 제공권을 확보하고 압도적인 정밀도와 화력으로 그들의 방어선을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륙으로 진역을 확대하여 점점 더 깊숙이 이란 영토를 타격하고 미군의 기동 자유를 추가로 확보할 것입니다. 이제 같은 데이터를 좀 더 보기 좋게 기본적으로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에 이란이 대략 350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175발로 줄었고 셋째 날에는 120발, 넷째 날에는 150발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엄청난 감소이며 추세가 뚜렷합니다. 이제 이 감소세가 겉보기와는 다르다는 이론이 돌고 있어 이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이론은 이란 분석가들의 주장으로 그들은 이란이 특정 패턴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이란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즉시 발사대를 찾아내 이란이 옮기기 전 파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은 발사대를 추적하는 드론을 처리하려고 미사일 발사를 잠시 멈춘 것 같습니다. 미국의 감시망을 제거하면 그들은 최대 규모로 미사일 발사를 재개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론을 믿지 않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 항공기를 대량으로 격추시킬 수 있었다면 이미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드론 한두 대가 추락하는 것을 봤지만 일부는 고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 항공기가 이란 영공을 자유롭게 비행해도 이란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란이 일부러 참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사일을 아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은 미사일이 부족해지고 있거나 더 중요하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발사대가 부족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상황이 전개되는 대로 계속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